그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네 가지 모델 있다는 거 이야기했죠. 요 올해 이번 학기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생체의 역학 모형, 그다음에 가입 모형, 그다음에 가입당 생산 모형, 그리고 연령 구조 모형인데 이번 학기 주로 할 거는 가입당 생산 모형이에요. 요거 하면은 그 엑셀 같은 걸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요걸 하고 나머지도 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꾸 녹화가 안 되네. 뭐 잘못됐는가 하면 되고. 오늘은 소리는 잘 나지. 저번에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나망지만. 그 생체랑 역학 모형이란 건 첫 번째 뭐 이런 걸 이제 로지스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물고기가 X축이 이제 물고기 양이거든. 물고기가 바다에 있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 의획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너무 작으면은 생산이 많이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중간에 적당량이 있을 때 생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다. 그래 말인데 요걸 이제 잉여 생산이라고 하거든. 잉여란 말을 쓰죠. 남는 말인데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다 쉬운 이야기예요. 과학은 가장 그 자명하고 쉬운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자명하고 알기 쉬운 게 돼야 된다고. 근데 뭐 가서 뭐 중간에 어렵고 이러 말이 뭐 꼬이고 이러면은 뭘 이해를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제주 소라 뭐 가지고 뭐 이런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고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이 모형이란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모델을 그 물고기를 생활사가 뭐 많지만 두 개로 나눠. 하나는 가입이라고 하는 거, 가입. 가입이 뭔가도 설명하는데 한번 새끼가 되는 거. 가입이 되는 거, 새끼가 되는 기고, 스폰지스톡은 뭐냐면 새끼가 이제 자라가지고 어미가 되는 거야. 그 어미 양이 아니면 어미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가.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기라고. 중간에 거는 다 생략하고 가입하고 어미 양하고. 그래서 가입이라는 거는 이제 의익의 대상이 되는 크기로 크는 걸 가입이라고 하거든요. 리크루트라고 하는데 뭐 리크루트란 말 많이 쓰잖아. 리크루트.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대학 마치고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는 걸 리크루트라거든. 취직하는 걸 리크루트라고. 이제 연구가 나온 거는 뭐 전쟁 중에 군인들 있잖아. 군인들이 그 죽어 나가잖아. 그럼 신병을 새로 모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훈련을 시키잖아.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으로 보내는 거야. 그걸 리크루트라고 해서 그런 리크루트. 훈련을 받고. 왜냐면 전쟁에서 군인들이 계속 죽어 나가잖아. 또 부상도 있고 병원에로 실려가고 하니까 그걸 또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군인들을 보내는 기라고. 새로 군인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뭐 한 달을 훈련을 시키든지 뭐 평상시라면은 뭐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전쟁 중에 급하잖아. 그럼 뭐 일주일 급할 때는 뭐 일주일 만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장으로 내보내야 돼. 그걸 리크루이트 가입이라고 하는데, 가입이란 말은 이제 일본 말인데 뭐 이제 말이 좀 어려워. 가입이란 말, 리크루이트란 말이 무슨 보험 가입하는 것도 있고 뭐 노조 가입도 있고 그 가입 많이 하잖아. 가입하라 하잖아. 무슨 뭐 가입 뭐 그런 뜻인데 말을 왜 그 가입이란 말을 써가지고 말이 좀 어렵는데 그 말은 어렵지만은 그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뭐 공사하나 직장에서 열심히 이제 그 나이 들면 정년퇴직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간 사람도 있으면 그 회사에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각처럼 새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봐서도 지금도 정년퇴직하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럼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충을 해줘야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이제 정년 나이 되면 철밥통이잖아, 공무원이. 그지? 철밥통인데, 나이가 이제 차가 정년퇴직에 나가면은 이제 젊은 사람을 이제 새로 또 신입 공무원을 뽑을 수가 있는 기라. 그걸 TO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10만 명이라면은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해, 숫자를. 대신 정년퇴직하고 나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그 애는 1000명을 더 뽑을 수 있는 게 신입 공무원을. 그죠? 그걸 가입이라 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뭐냐면은, 물고기는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되는, 조그만 할 때는 그물이 안 잡히잖아. 작은 건 잘 안 잡는다고. 어느 정도 커야 그게 이제 팔 수도 있고, 잔챙이 저거 팔아봤자 뭐 3억도 안 넣는데. 몰라, 뭐 또 각 나라 문화별로 또 어떤 사람들 또 작은 고등어를 뭐 생선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큰 걸 좋아하는 나라도 있어. 물고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학의 대상이 되는 크기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취업 연령에 도달한 거, 한 20살쯤, 대학을 졸업해서 24살쯤, 그 도달하는 그 과정을 이제 가입 과정이라고 하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20년 가까이, 그 25년 가까이, 많을 때는 30년, 40년까지 교육을 받는다고,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빠른 애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직할 수 있고, 또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많이 하죠. 군대 갔다 나오면 나이가 이제 뭐 마누라 25살쯤 되면은, 이제 취직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25살때까지, 끝까지 25살때까지 별의별이 다 생길 거 아니야. 중간에 뭐 죽는 애도 시키고, 뭐, 학교 그만둔 애도 시키고, 뭐, 별의별이 다 하는데, 어쩌면 25살쯤 되면은, 그때가 이제 취직학계라고 이제 입사원서 들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가입이라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은, 취직이 되는 게 가입이라고. 그걸 리크루트라 한다고. 취업이 되는 게 가입이라고. 그걸 사람으로 치면 그러는데, 물고기는 자기가 이제 물고기가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어부들한테 잡혀가지고 팔릴 수 있는 그 크기에 도달하는 걸 가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 기준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세상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큰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작은 거는 15cm짜리부터 잡아. 그 그물코가 있으면은, 그물코 크기에 있으면 15cm 정도부터 잡히기 시작한다고. 15cm면 고등어가 이만하잖아. 이거 누가 먹나,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걸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에서 요걸 또 좋아한다고. 작은 걸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자꾸 큰 거만, 뭐 고등어 이만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인도 자라야 의획 대상이 되는 건데, 실제 잡힌 거는 요만한 것도 잡힌다고. 그걸 뭐 다르더라. 제주도에서는 고돌이라고 하대. 고돌이라고 잡혀. 근데 고돌이 그것도 맛있는데, 고돌이도 이런 것도 통조림으로 있잖아. 딱 그 기름 넣고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 넣고 해가지고 미국 유럽 같은 데 팔거든. 그거 맛있어. 값도 비싸고. 하면 됐긴데, 그걸 할 줄 모르잖아. 그 막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기지, 안 하고 있는 기지. 그걸 우리나라 잘못된 수산 정책 때문에, 그 멍텅구리들이 뺏길 줄 알았지. 뭘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고등어 통조림 거 만들면 안 되나? 비싸. 고등어 통조림 막 내가 파는 거, 내가 미국에서 또 몇 번 사오고, 또 강에서 사오는데, 요거 조그만해 가지고 작은 고등어가 들어가. 아니, 큰 고등어를 잘라가지고 이제 통조림으로 만드는데, 그게 왜 비싸냐면은, 일단 통조림 자체는 우리나라도 다 잘 만들 수 있어.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거기 이제 요만한 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하더라고. 응? 4천 원 정도 하던데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그걸 슈퍼에 판다고 조그만한 걸. 예, 그걸 내가 맛보고 맛있더라고 먹으니까. 응? 맛있더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 만드는 줄 알아? 통조림을. 일단 시도 자체도 안 하고 그 왜 안 되면 그 어업이라는 게 뭔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이러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어업이란 건 투기 산업이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40년 동안 그냥 치고 빠지고 하는 거야. 치고 빠지고. 응? 뭔가 정책이 없는 거야. 응? 그걸 이제 오라락 내리락 하는 걸 그걸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가 수단 정책을 할 일인데 응?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응? 그래서 통조림의 장점이 얼마나 많나. 예를 들어서 많이 잡힐 때는 통조림에 많이 보관해 놓는 거야. 통조림은 몇 년 지나도 먹을 수 있잖아. 몇 년이 뭐야? 100년 지나도 먹을 수 있어. 통조림에 가공을 해 놓으면은. 그래서 고등어 많이 잡힐 때 통조림 만들어 놓고 안 잡힐 때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통조림 만들어 놓은 거. 그죠? 그 통조림 개발된 지 200년이 넘었잖아, 지금. 2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 전시회에서 그 파는 게 통조림이 그거 하라고, 어? 그 보관 잘하라고 막, 그 좋은 통조림을 발명해 놔시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구 통조림 먹는 거 어찌 먹는 줄 알아? 어떻게 통조림 그 팔잖아, 고등어 통조림. 어? 요만하다, 그러게. 통조림 요만해. 통이 요만하다고. 요 안에 이제 고등어를 한 두세 마리 잡아내는 거야. 쪽새끼 고등어를. 아니, 막, 다 돈가를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고등어를 판다고. 그 고등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 수 있는 통조림 고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편리함이라고. 자, 우리나라 통조림은 뭐냐면은 통조림 그대로 못 먹어. 먹을 수는 있지. 먹어도 죽진 않지. 먹어도. 통조림 그 찌개용이라고. 뜯어내가지고 찌개를 또 요리를 해야 돼. 찌개로. 응? 보통 찌개로 먹는다고. 국으로. 또 요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서양 통조림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먹는 통조림은 그냥 요리할 필요 없어. 뜯어가지고 바로 먹으면 돼. 바로 먹으면 된다. 반찬으로. 술안주로도 바로 먹어도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원 참치니 사조 참치니 그런 게 다른 생선보다 비싼 값에 팔려가지고 동원이나 사조가 대기업이 됐잖아. 70년대, 80년대 때부터 80년대 특히. 그거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보관하는 게 아니고 통조림이 보관 용도도 있지만은 참치는 바로 반찬을 먹을 수 있잖아. 술안주로도 바로 먹을 수 있고 따가지고. 물론 뭐 그거 가지고 뭐 요리를 해 먹기도 하지만은 뭐 고추 뭐 참치 또 뭐라 샀더라. 김치 참치 해가지고 반찬을 다 만들어가지고 따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따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이 편리함이라고. 그래서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 먹는다고. 그 단가 그 고기 양에 비해서는 그냥 그 찌개용으로 파는 것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 수가 있다고. 그걸 못 하나 왜? 그래 원장업은 이제 대기업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고등어도 그 작은 것도 얼마든지 통조로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데 지금은 작은 거 잡히면은 아프리카로 이런 데로 수출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잡히는 게 좀 다행이야 요즘. 응? 그래서 엊그제 뭐 일주일 됐나 또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기자가 와가지고 요즘 뭐 고등어 새끼가 많이 잡히는데 그걸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 주로 새끼 잡히면 이제 생사료로 쓰거나 생사료로 쓴다고 양어장에 그 가공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면은 수출을 하면 다행이지. 먹는 거 또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등어 왜 새끼 고기가 많이 잡히냐 뭐 물어봤었더라고요. 어떻게인가. 그걸 이야기해줬지 나는. 새끼 고등어 많이 잡힌다는 말 앞으로 고등어 풍년이 들 기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응?
한 5년 전에는 언론사에서 뭐라 보도했냐면 식기고등어 잡히지, 고돌이 이런 거. 그 다음에 갈치지, 갈치도 이제, 풀치라고 하지. 이거 풀치란 말 들어봤나? 풀치란 말 들어봤어? 이제 전라도 같은 데 가면은 그 조그만 갈치가 있어. 그걸 이제 새끼 갈치인데 그걸 말려가지고 그 멸치볶음 비슷하게 밑반찬으로 나온다고. 그걸 이제 풀치라고 한다고. 그리고 5년 전, 한 10년 전에는 그 풀치 좀 잡히면은, 수산자원이 고갈이 되니 어민들이 잡았니, 뭐, 어민들이 탐욕스러워가지고, 뭐, 갈치를 뭐, 새끼 뭐, 풀치까지 씨가지고 뭐, 깔치 씨를 말린다고, 그리고 고등어 씨를 말린다고, 어민들 그래, 전국 언론에서 다 떠들었어. 10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난리를 지었다고. 그럼 어민들이 뭐 잡히고 싶지 않나? 야, 거물에 눈이 있나? 응? 그래서 해양군 사람들이 금지체장이라는 걸 만든 거야. 얘들은 배도 한 번도 안 타보고 거물이 고기가 어찌 잡히지는 몰라. 금지체장이가 뭐냐면은 원래 가입이라든 아까 물고기 크기 규제를 하는 건 잡히는 크기를 큰 고기만 작게 하려면 어찌 돼서 망목 크기 있죠. 거물코. 거물에 눈금을 크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물 망목 크기라는데 망목 또는 그물코 크기는 그물코 크기를 그러니까 촘촘했던 그물을 좀 듬성듬성하게 그물코 크기를 크게 하면은 그러면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잖아. 큰 고기만 잡힌다고. 그걸로 조정해가지고 요 체장을 조절하는 기지. 거기서 다시 또 금지 체장을 가지고 조정을. 금지 체장은 뭐야? 20cm를 금지 체장이면 20cm부터 작은 거 잡힌 건 바다에 버리고 오라 이 말이야. 바다에 버리고. 그럼 얘들은 20cm 그러면 잡힌 게 배 위에 올라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응? 해양수사무 그 무식한 공무원들이 낫다. 심지어 수산과학원에 있는 뭐 박사는 이런 애들이 배도 한 번 안 타봤는가? 금지 체장을 만들어냈다고. 그런 무식한 애들이 있어. 얼마나 무식하나? 어민들 이미 잡아먹으면 그물 올라오면 거의 다 죽어. 그걸 다시 바다에 버리라는 거야. 바다에 버리고 오라는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법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도 뭐 그런 유럽 공동연합 EU에서 그런 걸 시행을 해가지고 뭐 TAC 이런 거 종용해가지고 하니까 어민들이 자꾸 바다에 버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EU에서는 바다에 못 버리고 오게 해. 투기를 전면 금지시켰다고. 그래도 버리고 온다고. 그 잡힌 고기를 버린다는 거는 한국어인밖에 안 시켜. 그거는 왜 죽은 걸 왜 다시 바다에 버리게 해. 사람이 먹어치우거나 다른 생물이 먹어치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바다에 버리게 하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규제라고 그런 게. 그죠? 잘못된 규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막 버리고 있잖아. 지금 참다랑어도 버리고 있고 뭐 버리고 무슨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게 하는 규제, 그거 다 엉터리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요 가입이라는 거는 그 크기가 그러니까 뭐 고등어 우리가 작은 거라도 먹으면은 15cm 정도가 가입되는 크기라고. 고등어를 치면 15cm 저자하면은 그물이 잡힌다고 일단. 잡아가지고 그걸 뭐 생사료로 쓰든 뭐 수출을 하든 우리가 먹든 그 가입된 15cm.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 가입 크기가 한 15cm 나이로도 둘 수 있는데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물을 잡든가 아니면 낚시를 잡든가 좀 크게 할 수 있어. 작은 걸 아예 안 먹으니까. 그죠? 그러게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가지 관계를 그러니까 요 어미 양에 따라서 가입되는 크기, 가입되는 크기란 말은 이제 아까 말한 풀치라든지 고돌이 숫자를 말하는 거야. 고돌이가 얼마나 많아지는가 보는 기라고. 그래서 가입이 끝나면 이제 고돌이 크기나 풀치 크기에 도달하면은 그 앞에는 어릴 때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요 가입 단계를 지나면 사망률이 안 높아. 주로 어획 사망률이라고. 자연적으로도 죽긴 죽지만은 그 어릴 때만큼 많이 안 죽어.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거야. 그래서 풀치가 많이 잡혔다는 말은 고돌이가 많이 다음에
갈치나 고등어가 풍어가 들게, 대풍이 들게라고,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막 신문 클럽에 여러 번 썼지. 뭐, 풀치 잡는다고 언론에서 하도 떠들고, 응? 또 뭐이가, 그 고돌이 좀 잡다고 어린 그 고등어 잡다고, 응? 그 씨를 말린다고 난리를 치잖아. 그럼 눈으로 보면 아까 보이지? 조그만 거 여기 다 자라가지고, 잘다 키워 먹으면 훨씬 좋잖아.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그 고돌이 중에, 거기 자라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 살아남는 몇 마리나 되겠어? 응? 1%도 안 돼. 어차피 다 다른 생물로 다 먹혀. 다른 포식자에게. 그 조그만 풀치가, 거의, 거의 막 99%다 먹힌다고. 다른 생물에. 그 일부를 우리가 잡아먹는 걸 어업이라 한다고, 일부를. 사람들 중에 포식자잖아. 사람도 똑같은 포식자예요. 어민들이 잡는 거. 어민도 포식자라고. 자연 생태계에서 보면, 고등어에서 보면은, 고등어가 자기를 잡아온 온갖 생물이 다 있다고. 고래, 뭐, 고등어도 시키고, 뭐 참다른 것도 잡아먹히고, 뭐, 방어도 잡아먹히고, 자기를 먹는 많은 그 포식자가 있는데, 어민들, 어업이라는 것도 그 포식자 중에 하나라고, 그죠? 포식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 풀치나 고돌이가 많이 잡히면은 그거 잡아도 된다. 잡아도 되고, 또 풀치와 고돌이가 많이 잡힌다는 거는 1, 2년 뒤에 풍어가 올게, 풍어가. 갈치가 대풍이 들고, 고등어가 대풍이 들기는 전조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 말이 틀린가 봐라. 그래가지고 뭐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풀치 난리 났잖아. 2018년쯤 돼가지고. 난리를 짓잖아.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 앞으로 갈치 대풍이 들기라고. 갈치 대풍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신문 같은 데다가. 그 뻔히, 나중에 수업하면 알겠지만, 100년 전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어린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는, 그게 뭐, 많이 잡아도 된다, 이 말이야. 다음에는 대풍이 된다고, 1, 2년 뒤에는. 그걸 탁을 연거꾼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대풍이 들 거라고 이야기했어. 실제 갈치가 대풍이 들어서 2019년, 2000, 뭐 이때, 세계부 수입에 갈치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은, 갈치가 얼마나 잡혔냐면은, 냉동시설이 부족해. 냉동할 수 있는 데는 다 찬 거야, 갈치로. 갈치 깍 다 찬 거야. 냉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다시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부산에도 냉동실에다 보존해놓고, 냉동시설이 그냥 모자랐어.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뭔 소리고. 그래, 잡혔다고. 지금 이제 갈치가 안 잡혀서 살리 지금은 또 갈치가 안 잡혀, 지금. 어려워. 작년 한 1, 2년 전부터 안 잡혀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2018년 이물에 갈치가 엄청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쏙 들어가잖아, 이제. 요즘은 뭐 고돌이 잡는다고, 무슨 새끼 잡는다고 신문에서 그래 안 뜯는다고. 뭘 뜯는데도 간혹 있을 거야. 걔들은 내가 쓴 글을 안 읽어봤거나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요 기자들도 이 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좀 되더라고. 내가 몇 번 떠들었더만은 교육이 되더라고. 그안 떠들으면 잡혀서 지금도 뭐 잡힌다고 난리 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등어 새끼가 많이 잡힌다니까 자 보라고. 내년에 고등어 어떻게 되는가, 내 말이 틀리는가. 내가 100% 맞지는 않을 거야. 자, 나는 이래 예측했다고. 앞으로 고등어 대풍이 들 거라고, 고등어.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 말이 맞는 거 틀리는가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과학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측이 틀리면 이제 내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입이라는 거 하고, 이거 가입. 요 이제 두 단계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미 양이 많으면은, 새끼 양이 많아진다, 이 말이야, 새끼 양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요 모델이 나왔냐면은, 또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물고기를 전공한다는,
그 수산 정책을 집행하고 연구한다는 그 수산 연구기관에 있는 박사라는 애들이 이것도 안 배운 모양이야. 이것도. 어? 이것도 모르는 모양이야. 응? 자, 요거 그림은 뭐냐면은 X축은 음이양이야. 음이양. 음이양이고 Y축은 가임양이라고. 음이는 음이가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음이를 말하죠. 요 양은 뭐냐면 그날 그에 생산되는 총 알량이자 알 개수는 음이 몸무게에 비례해. 당연한 거 아니냐? 음이가 한 마리 있을 때 알을 1000개 넣는다면은 2마리 있으면 2000개 넘을 거 아니야. 뭐 작게 2000개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음이가 많아질수록 음이 그 몸무게에 비례해서 음의 총 몸무게에 비례해서 낳는 알량도 비례한다고. 1대1에 그 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요 X축은 음이양으로 나눠도 되고 알 생산량으로 나눠도 돼. 알을 뭐 무게 단위로도 나눠도 되고 알을 개수로 나타나도 되고. 요 스프링 스톡 요거는 음이양인데 요거 뭐 개수로 나타내고 개체수로 나타내고 아니면 총무게로 나타내. 뭐 100만 톤이라든지 뭐 5만 톤이 다른데 여기 많아질수록 그러면 가입 그 산란기가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새끼가 되는 물고기 수하고 관계가 없지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X축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X축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어가 보통 4월달부터 산란을 한다고 우리나라에 1월달부터도 하는데 대충 4월달에 이제 산란 시작이라. 그리고 4월달에 고등어가 제주도 앞바다에 몇 톤이 있었냐 이 말이야. 그럼 한 10만 톤 있을 타지, 그죠? 어떨 때는 10,000톤 있을 때도 시키고 많을 때는 10만 톤, 더 많을 때는 100만 톤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양이야. 그래. X축에 따라서 양이 많을 때.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이 양이 많아지면은 한 이제 몇 달 지나서 그 고등 알을 낳기고 알이 자라가지고 새끼가 되는 숫자가 리크루트먼트라고 이제 고도리로 되는 거. 고도리. 그 우리나라도 제주도 고도리가 한 6월달, 빠를 때는 5월달부터 잡히기 시작해. 6월달에. 저 낚시 가봐라. 여태우 해변이나 갯바위 낚시 같은 거 하지. 그럼 지금 이제 낚시를 하면은 고도리가 요만 새끼 고등어 잡힌다고. 6월달 돼서, 6월달 지났네. 지금 이제 그 새끼 고기 잡힌 게라고. 그럼 그 새끼 물고기는 문제 산란한 게 몇 달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 산란한 게라고. 한두 달 전에. 어디서 산란했어? 고등어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쪽하고서 대만 근처 거기서 산란을 된 것들이 자라면서 해류를 따고 구로시 해류를 따고 제주도 이남까지 옮기라고.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동해로도 갔다가 뭐 세로도 가고 이러는데 거기라고. 그래서 X축 양은 X양은 뭐냐면 동중국해에서 산란장에서 양이고 리크루트먼트는 이제 아까 제주도에서 우리 잡히는 고도리 양이라고 고도리 마리수를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동중국해에 그 4월달에 음이가 많을수록 한 두세 살 지나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어태우 해변이나 제주도 이남에서 잡히는 고도리 숫자하고 관계를 보면은 비례관계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나 우리가 보통은. 비례관계도 있겠죠. 음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낳는 알도 많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새끼 한 몇 달 지나서 잡히는 새끼 수도 많아지겠죠. 그죠? 여기 이제 가입 모델. 여기 가입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음이 양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요 스톡 리크루트 마들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입 산란군 가입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냥 가입 모형이라고 한다고. 여기 1대1의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1대1의 관계가 생길로 안 해. 의미가 너무 많으면 이제 더 이상 고도리 숫자가 안 늘어나. 그 고도리 잡히거나 풀치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걸 이제 베벌턴 홀트 모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이거는 뭐하고 요거 이제 가입 모형 같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당 생산 모형은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몇 살부터 잡았을 때, 또 몇 cm부터 잡았을 때, 또 얼마만큼 몇 퍼센트 잡았을 때
에? 가장 수확을 많이 올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기라고. 그래서 변수가 2개 들어가. 자, 요 캐치는 우리가 잡아들이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 변수는 뭐에 들어가냐면 어획 사망률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잡아들일 거냐 이 말이지. 얼마나 잡는가 이 말이지. 피싱 모탈리티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잡냐 이 말이지. 언제부터. 새끼 때부터 잡을 수가 있기고, 아이고 좀 1살, 2살 좀 컸을부터 잡을 수가 있기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잔챙이를 잡으면 잔챙이부터, 그럼 잔챙이부터 잡으면 숫자는 굉장히 많아져. 근데 잔챙이는 안 잡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고등어가 한 30cm 정도 됐을 때, 30cm 돼서 쭉 커가지고 1, 2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그때는 어찌 되면 잡히는 고등어 크기는 큰데 숫자는 줄어들어. 숫자는 줄어든다고. 그래서 2가지 질충이 있다고. 자갈도 작아지고 많이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숫자는 작지만은 큰 걸 많이 하든지, 큰 걸 많이 잡든지. 그 2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 그랬어. 그걸 이제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요게. 요걸 우리 양어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양어장에도. 우리 이번에도 우리 대학원생 보고, 김지수 학생 보고, 대학원생 있는데, 그 논문을 이번에, 학위 논문을 그걸 써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학위 논문 쓰고 있는데,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납치 양식을 하잖아. 납치 양식을 하는데, 그럼 납치 양식을 할 때 언제부터 출하하는 게 좋으냐 이 말이야. 그 새끼 때 아주 조금 작을 때 키워가지고 낳은 건지, 아니 뭐 한 3살, 4살 때까지 키워가지고 출하하는 게 나은지, 언제부터 출하하는 게 나은지를 분석을 해버렸다고. 그게야. 자, 양식장에서 자 납치를 키우는데 몇 살 때까지 키워가지고 팔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벌겠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 우리가 납치를 키우면은 일단은 죽어 나간다고. 100% 다 살리지는 못해. 병에 걸린다든지 죽어 나가는 게 있다고. 처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납치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양어장에 1000마리를 키운다. 진짜 수에 1000마리를 잡아넣었어. 1000마리를 잡아넣으면은 그것들이 뭐 1000마리 계속 살아있나? 아니야. 계속 죽어 나간다고. 병에 걸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어 나간다고. 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 키우면 사료값이 들어가. 사료값이 이제 크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사료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납치를 키우는데 대충 1년만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면은 이연 부담이 작아. 일단 죽는 거 하고, 사료도 이제 1년치만 주면 되잖아. 응? 또 인건비도 1년치만 주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좀 큰 납치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납치를 한 3년 키워가지고 팔아볼까? 자, 3년까지 키우면 여러 가지 이제 인용이 또 들어가죠. 왜? 3년까지 키우는 동안에 사료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1년짜리 키우는 것보다는 3년짜리 키우는 게 무게만 따졌을 때는 엄청난 사료량이 들어간다고. 응? 그 3년 동안 키워야 되니까 인건비, 전기가, 온갖 비용이 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똑같다면, 납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큰 납치를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 갈아가지고, 그냥 포나 뜯는다 뭐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관계 있어,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몇 살 때까지 키워가지고 잡았을 때, 몇 살까지 잡았을 때, 몇 살 때부터 우리가 요걸 팔면은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볼 수,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 그죠? 엑셀로 다 해볼 수 있다고, 그거 하는 게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도 있어. 그러면 1년치는 한 20% 잡고 80% 그대로 남겨도, 자, 1년 지나가지고는 한 20% 정도는 잡아가지고 팔고, 80%는 그대로 남겨도, 그 다음에도 20%만 팔고 80%는 그대로 남겨도,
그 20% 우리가 잡았죠. 20% 우리 팔게 했잖아. 수확해가지고. 거기 의액 사망률이라고. 피식 못할이라고.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1년째는 한 70%를 잡아가지고 팔고 수확해가지고 30%는 그대로 남겨둬. 그 다음에도 또 70% 남겨두고 30%만 팔아.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니 뭐 최대는 한 50%는 팔고 50%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뭐 한 70% 팔고 30%는 남겨두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를 바로 엑셀로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죠? 엑셀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고. 어렵지 않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중학생도 할 수 있어. 중학교, 그, 엑셀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응?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변수가 두 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야. 그러니까, 그, 캐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림에서는, 캐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야, 많이 잡을수록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소득. 소득이라 생각해야 돼. 어떨 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냐, 이 말이야. 요걸 보는 기라고. 요거는, 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키우는 비용을. 들어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 들어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 특히, 뭐, 비용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요거는 이제 피싱 모탈리티라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그걸 나올 수도 있어. 그, 잡히는 나이. 수학을 할 때 나이. 응? 자, 수학을 한 살 때 갖다 하면 비용이 그리 많이 안 들어. 한 살 때부터 우리 잡는다면. 그 수학을 한다면. 그런데 3살부터 수학을 한다. 그럼 3년 동안 우리 3년을 키워야 되잖아. 넙치를 키웠는데 3년 동안 안 죽고 그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냐? 어? 특히 가두리 양식 같은 거 하면 뭐 중간에 태풍 하나 와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어? 또 병충해가 전염병 돌아가지고 막 전멸할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도 높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 들어가잖아.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큰 게 잡으면 이제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러지 않고 그냥 조그맣게 키워가지고 팔면은 위험 부담이 작잖아. 비용도 작게 들어간다고. 거기 이제 이런 문제가 저 농업이나 축산업에도 똑같이 일어나. 이런 문제가. 그 여러분들 치킨 먹지? 왜 우리가 치킨을 많이 먹겠어? 전 세계에서 치킨을 많이 먹잖아. 왜 어미 닭을 안 먹고 치킨을 그리 많이 먹겠어? 응? 똑같은 이야기야. 우리도 일단은 어미 닭을 먹었어. 장닭을. 치킨은 아깝다 가지고 빼가리 누가 먹냐? 어? 닭을 적어도 한 1년 키워가지고 먹었다고. 장닭이 돼가지고. 응? 그걸 이제 삼계탕 해가지고 푹 와가지고 먹었다고. 자,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왜? 1년 동안 키우면서 중간에 뭐 다른 데 잡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1년 동안 키우면서 물론 사료는 안 줘도 될 거야. 옛날 시골에는 뭐 사료 안 줘도 따로 뭐 먹고 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닭을 양식하듯이 닭장에 키우잖아. 닭장에 이제 산업 목적으로 축산업을 한다면은, 닭을 키우면은 닭을 1년 동안 키운다 생각해봐. 그 사료를 계속 줘야 되잖아. 사료값이 계속 들어간다고. 그리고 중간에 죽어 나가는 놈도 있다고. 뭐 죽은 것도 먹으면 다행인데, 또 뭐 계란도 뭐 놓고 이러겠지. 계란도 까고 이러는데, 우리가 산업 목적으로 한번 생각을 이제 닭을 키워가지고 이제 닭고기를 공급하는 걸 생각해보자고. 일단은 요까지 키우려면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 한 1년까지 장닭까지 키우려면. 그런데 치킨 정도 키우려면 요거는 한 달 정도면 뺑알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면 치킨 사이즈가 된다고. 그럼 한 달만 키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많이 죽어 나가는 놈도 그러면 기간이 짧으니까 죽어 나가는 게 없잖아. 사료가 아까 할 때는 적어도 10분의 1밖에 안 들잖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들어. 치킨 만든 데는. 조그만 키우는 데는 많이 먹지도 않잖아. 새끼니까. 또 이럴 때는 먹이 효율이 좋아지고 애들 금방금방 커. 그런데 장닭이 되면 더 이상 크지도 않아. 먹이는 계속 주는데 운동량이 많으니까, 활동량이 많으니까 더 이상 무게도 안 늘어나. 장닭이 되면은. 그런데 뺑아리에서 치킨 될 새끼까지는 금방 커버린다고. 먹이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어찌돼 우리가 닭고기는 공급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적당한 크기가 뭐냐면 지금 치킨 사이즈 있죠. 새끼로 치킨 싸는 게 들어가는 원가에 비해서 수익을 제대로 높일 수가 있는 게라고. 고기를 제대로 제일 많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워낙 치킨 먹잖아. 누가 저 요즘 요만한 닭 먹나? 큰 닭 구경도 안 해봤을 거야. 그래? 조그만 거 연계라고 연계. 쉽게 말하면 요즘 보신탕도 그 뭐라노 그 삼계탕도 요즘 연계로 만들어. 옛날엔 장닭이었는데 연계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거 치킨이라고 하죠. 그걸 먹잖아. 그 전 세계적으로 치킨을 많이 먹는 이유가 새끼를 먹는 이유가 그게 투자 들어간 투입된 돈에 비교해서 버려둔 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 잡아먹는 게라고. 그래서 요걸 요 X축을 닭 나이로 놔도 돼. 닭 길이. 닭이 10cm부터 잡았을 때, 닭이 20cm일 때, 30cm일 때, 40cm일 때, 50cm일 때 X축이 간다면은 언제부터 잡는 게 그러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아니면 닭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이 정도에 잡았을 때 커서 잡으면 안 되는 게 이 정도에 잡았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대 말이야. 쉽게 말해서 닭고기를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대 말이야. 요 그대로 닭고기도 적용 가능하고 양식 납치에도 가능하고 근데 요 원래 나온 이유는 이제 바다에 물고기를 언제부터 우리가 잡기 시작했을 때 몇 살 때부터 잡기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가장 의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 많게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요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그래서 변수가 두 개 들어가요. 변수가 두 개 들어가. 하나는 의역 사망률 아까 하고 나이 몇 살부터 잡을 거냐 몇 살 때 아니면 몇 cm부터 잡을 거냐 이 말이지. 몇 cm 또는 몇 살 때부터 잡을 거냐 거기 변수 하나로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잡을 거냐 얼마나 100%다 잡아드릴 거냐 아니면 반만 잡아드릴 거냐 아니면 20%만 수확할 거냐 응? 그런 걸 이제 보고 변수가 두 개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 이제 옛날 컴퓨터가 없을 때는 변수가 두 개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변수가 두 개 들어가니까. 변수가 하나면 그냥 1대1로 가는 게 가지고 함수 관계를 가지고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변수가 두 개 들어가니까 요거는 컴퓨터 없이는 못 풀어. 풀기 힘들다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이걸 편미분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복잡하게 풀고 해야 되는데 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요걸 푼 사람이 베벌턴 호트라고 요 문제를 베벌턴하고 홀트라는 사람이 1957년에 그걸 책으로 냈다고 요걸. 근데 지금 베벌턴 홀트는 그 모양이 필요가 없어 자체가. 지금 이거 가르치는데 컴퓨터로 엑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엑셀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지금은 엑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 하는데 뭐 이런 거 대구나 이런 걸로 베벌턴 홀트 방정식 쓴 게 아니야. 그냥 엑셀로 하면 다 계산할 수 있어. 엑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 구조 모형인데 그러면 막 쉬었다 하지. 한 10분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하지. 좀 쉬었다가 일단 녹화 중단하고